네, 안녕하세요. 식센스 지구학의 윤식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봤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선생님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아무래도 시험 범위 자체가 앞부분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기라든가 해양, 그 다음에 천체 쪽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설 강의를 찍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정 교과가 되고 나서 본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우리가 나올지는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 내용에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면 학생들이 정리를 좀 많이 안 하고 많이 까먹은 내용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나올 수 없었던, 그건 좀 그렇지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공부했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고 정리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구학 원이 수능이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물론 평가는 아니고 교육청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정 교과에 대한 어떤 문제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1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백예너의 대륙 이동설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거 말로 잠깐 정리할게요. 백예너가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주장한 4개의 근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해안선의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빙하의 이동 흔적. 세 번째는 동일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 동일 화석. 그 다음에 지질 구조의 유사성.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걸 얘기할 때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 두 대륙을 우리가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었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백예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여러 증거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이다. 옳은 걸 고르래요. 자, 일단 학생 A입니다.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고생대말 빙하 흔적의 연속성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빙하 흔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유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대륙에서 화석, 동일 화석 발견 전부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빙하의 이동 흔적, 빙하의 흔적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빙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기온이 낮은 곳에서 빙하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대륙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극지방에 있었는데 얘가 점점점 이동을 해서 현재 북반구에 위치하게 된 이러한 상황을 해석을 한다면 빙하의 이동 흔적이 바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해령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해저 확장설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지자기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역전기와 정상기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볼게요.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완벽한 대칭이라고 말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완벽한 대칭은요. 사실은 이쪽과 이쪽의 판의 이동 속도가 동일하게 진행될 경우에 이 고지자기 줄무늬가 정상기와 역전기 때 이 간격도 똑같이 나타나면 이건 이제 완벽한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판의 이동 속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약간 얇게 나타나고 여기는 더 두껍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대칭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칭이라고 한다면 양쪽의 판의 이동 속도가 똑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니은 해령의 중심부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해령이 되는 거고요. 해령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과거보다 현재가 지금 더 많이 확장이 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맞고요. 디귿 해양 지각의 연령은 B가 A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 B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A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자기의 역전과 정상기를 반복해 가면서 자, 요렇게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럼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아, 얘가 더 역전이 많이 이루어졌고 얘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서 이쪽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더 어땠다? 길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더 짧았다는 얘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이 A하고 연령이 똑같은 지각은 B 옆에 있는 얘가 된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B가 A보다 많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B가 A보다 연령이 더 젊어야 됩니다. 됐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가장 먼저 나온 게 백인어의 대륙이동설. 그 다음이 자 뭐죠? 해적 확장설인데 자, 해적 확장설의 증거 중에 하나가 고지자 기약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멘틀 대류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처음에 백인어가 이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고 이 대륙 이동설이 대륙이 왜 이동했는가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어.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멘틀이 대류한다. 멘틀이 대류하는데 우리 땅 속에는 방사성 원소가 있어서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하면서 열이 만들어지고요. 그거에 의해서 유동성을 갖는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위에 있는 땅을 이동시켰다. 이게 바로 멘틀의 대류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해양적 확장설, 해적 확장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해적 확장설. 이 해적 확장설의 증거 중에 하나가 고지자기 연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고지자기 연구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요것을 이제 이론으로 정립시킨 게 판구조론. 그치? 그리고 이 판구조론에서 더 이어진 게 이제 현재 배우는 바로 뭐가 된다? 플론 구조론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역사적 흐름은 대략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자고요. 자, 그럼 보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저가 확장된다. 여기 해저 확장설이네. 그치? 해저 확장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까먹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로 멘틀이 대류한다. 여기 멘틀의 대류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가 뭐냐면 판계야. 아, 이게 뭐냐면 초대륙 판계야. 원래 붙어 있었던 땅덩어리가 점점점 넓어져서 점점점 이동을 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갖췄다는 게 이제 백엔어의 뭐가 되는 거지?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 그죠? 자, 이때 이 판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생대 말에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고 이게 점점점 넓어졌다. 이걸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판계라는 내용. 알았지? 자, 그래서 시간 순서는 지금 보니까 다가 가장 먼저고요. 얘가 1번.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설이 2번.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이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칸이 부족해서 안 넣었거든요.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멘틀 대류설이다? 아닙니다. 가는 해저 확장설입니다. 2번. 가는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지지되었다. 맞죠? 해저 탐사 기술. 뭐냐면 우리가 음파를 싸가지고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깊으냐 얕으냐를 가지고 우리가 해저 확장설을 더욱더 확증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에서는요.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고 수심이 더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도 한번 확인할게요. 나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고지자기 연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멘틀 대류설 때는 고지자기 연구가 아니고 해저 확장설에서 고지자기 연구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다는 지구 겉부분이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것은 판 구조론이니까 여기에 지금 없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다의 시간 순으로 주장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는 다, 나, 가의 순서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나마 4번 문제가 그래도 이번 모의고사에서 조금은 우리가 얻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앞으로 이제 수능이 진행이 되면 이 고지자기 문제가 아마 고난이도 문제로 개발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고지자기 연구를 가지고 대륙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가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선이 A에서 측정한 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 요렇게 가는 거야. 자, 표현해 볼게. 요렇게. 자, 여기서도 실선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점선은 뭐냐면 B에서 측정한 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라고 돼 있으니까 점선은 요건 B야. 요렇게 간 거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게 B고요. 요게 A였습니다, 지금.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얘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B는 점선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B입니다. 노란색은 A입니다. 자, 그럼 보자. 중요한 것은 있잖아.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을 때 실제 지리상의 북극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이 고지자기 연구를 할 때는 자기장의 북극도 거의 진짜 북쪽과 거의 근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실제 북극은 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야. 자기 북극이 두 개가 아니었어. 그지? 하나였단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 땅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자기장의 고지자기 북극이 이동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이렇게 봤더니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억 년 전에는 A에서 측정했을 때는 여기에 북극이 있어야 되는데 자 B에서 측정했을 때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과학자들이 해석을 했을 때 북극이 두 개 있을 리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땅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 A에서 측정한 이 북극은 그대로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이 B에서 측정한 이 북극, 자 봐봐. 이 B에서 측정한 이 북극을 그대로 이쪽으로 포개는 거야. 이렇게 포개. 그게 바로 이 그림이야. 물론 5억 년 전에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포개지면 나머지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포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를 그대로 땅을 이동시켜서 예전으로 한번 복원을 시키자는 거지. 자, 복원을 시키면 예전에 나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가 가처럼 현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지금 보니까 거의 가하고 나에서 이동을 안 시켰어, 이 그림에서는. 근데 누가 이동이 돼 있지? 지금 보니까 북아메리카가 가에선 이쪽에 있는데, 현재. 얘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여기서 북아메리카가 이쪽에 붙어 있단 말이야, 아프리카 쪽으로. 즉, 얘가 이쪽으로 붙어 갔다고요.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 갔다는 얘기는 이 B를 A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시킨 거니까 얘가 회전의 됨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간 거지. 결국 이 B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노란색은요, A는요, 그대로 두 위치에서 똑같이 났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은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A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로 오면서 이렇게 가처럼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복원을 시켜서 알아냈다라는 게 바로 이제 고지자기 연구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기억부터 가볼게요. 과거에는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했던 게 아니야. 하나였는데 땅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서양은 점점 넓어져서 대서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죠? 여기는 없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 A는 유라시아 대륙이다. 자, A가 유라시아 대륙이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우리가 이제 하와이 열도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완자 선생님이 요즘에 개념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아직 완강이 나진 않았지만 여기 부분은 다 찍었었어요. 그래서 열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이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지점을 열점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와이 열도가 딱 나오자마자 하와이 열도가 바로 대표적인 열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핫스팟. 그래서 이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 속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 이 멘틀 속에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마그마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이 암석권 자체가 판이었잖아. 얘가 판이었고요. 연약권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었지. 근데 이 판 자체는 움직여요. 그죠? 판 자체는 움직이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 있었던 이러한 이 땅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위치에 있었는데 열점이 나와서 화산섬을 만들고 판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런 애들, 얘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만큼 간 거야. 얘도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만큼 간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하와이 열도의 열점 바로 위에 있는 요 기억 지점, 여기는 지금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열점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즉 조심해야 될 것은 열점은 고정되어 있어. 열점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나 판은 이동해. 그러니까 열점 위치에서 멀리 있는 위치에 있는 화산섬일수록 연령이 어떤 거야? 오래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연령이 오래됐고 이쪽 열점으로 가까워지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섬이 된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 열점은 고정돼 있으면서 자 여기서 나오는 마그마도 외워두세요. 무슨 질 마그마가 나온다고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온다 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맞죠? 왜요? 열점을 지금 현재 설명하기 위해서는 플룸 구조론을 갖다가 열점을 설명하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에 열점이 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화산섬의 생성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라 얘가 오래된 거니까 디귿, 니은, 기역이 돼야 돼. 틀렸어요.
자, 디귿짐은 하와 열도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B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 거니까 A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정답은 1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만 맞다. 자, 우리가 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자, 보시면 음양측신법,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해저 확장설을 더 지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들을 마련했다, 발달시켰던 게 바로 바로 이제 음양측신법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알았지? 요거는 앞으로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올 거야. 왜냐면 탐구활동 같은 이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 자, 보자.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지금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지금 Y축에 있잖아.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음파의 왕복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해저 지형이 해저 밑바닥이 깊어. 그럼 수심이 깊지. 수심이 깊으면 음파가 싸서 맞아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려. 근데 지형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그지? 수심이 얕아지니까 음파가 싸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수심을 구할 수가 있는데, 수심 D는 어떻게 구했죠? 수심은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뭡니까? 시간이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속력, 이 음파의 속력이겠죠? 음파의 속력 V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 걸린 시간 T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준다? 2분의 1을 한다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서 음파를 쏜 것은 맞아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리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절반으로 나눈 시간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꼭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게 쉬워요.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음파의 왕복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 B 지점은 지금 음파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땠다는 얘기야? 짧았다는 얘기니까 얘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야. 그럼 해저 지형은 요 그래프를 역으로 그려주면 돼. 대칭으로. 역으로. 반대로 그려주면 돼.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지? 그럼 여기다 내가 그려보면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는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봐봐.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지? 이게 해저 지형이라는 얘기야. 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해 줘. 됐죠? 그럼 여기는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수심이 얕으니까 요 B점이 수심이 얕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지점은 여러분들 공부해서 다 알겠지만 여기가 뭡니까? 해령이지. 해저산맥 해령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음파가 왕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지점 어딘가에 해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여기는 해령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X, Y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서양에서 X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음파의 왕복 시간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까지 봤을 때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 그럼 수심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얕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자, 맞죠?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수심은 3km보다 얕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수심인데, 자, 문제 조건에서 A는 지금 음파의 왕복 시간이 딱 연결해 보니까 6 정도예요. 6초 정도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수심을 물어봤으니까 D는, 그지?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 거냐면, 자, 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속도는 1500m/s야. 그럼 1500m/s 곱하기. 자, 시간은 6초였죠. 6초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럼 3 곱하기 1500을 하는 거니까 이건 얼마가 나옵니까? 4500이 나오겠네. 그지? 4500m겠죠, 단위는. 자, 그러니까 4500m니까 3km보다 얕다. 이건 틀린 거죠. 3km보다는 어때야 돼? 깊어야 됩니다. 됐지? 디귿짐은 B 부근에 해구가 존재한다. 자, B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짧은 거야. 그 말은 수심이 오히려 얕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 정답.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암기만 좀 제대로 돼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1단원이 암기만 돼 있으면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암기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여기는 자꾸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 강의도 내가 찍어주는 이유가 자꾸 내가 증발됐던 것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기억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자, 어쨌든 간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화성암 A, B고요. 둘 중에 하나는 현무암이고 둘 중에 하나는 화강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보자. 생각해보자.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어두워. 어둡다는 얘기는 SiO2의 함량은 적고
철의 함량이 좀 많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무암은 화산암이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세립질. 근데 심성암 중에 하나인 화강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입자가 크게 나타나. 이걸 뭐라고 그래? 조립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냉각 속도가 누가 빠르다? 현무암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구성광물의 입자의 크기니까 일로 갈수록 조립질. 그럼 화강암이 입자가 큰 거니까 얘가 화강암. 얘는 뭐가 되는 거지? 현무암.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Y축에 들어갈 게 뭔지를 객관식에서 찾아보자는 거지. 자, A는 화강암이다. 아닙니다. 현무암입니다. 암석의 생성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 자, 얘가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심성암이니까 맞아. 디귿. Y에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들어갈 수 있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현무암이 더 빠르게 냉각되는 거죠. 지표에서. 그래서 세립질이니까 일로 갈수록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버리면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됐죠? 그래서 니은 지문이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알았지? 그래서 오늘 벌써 중요한 거 3가지 나왔어. 고지자기학, 그 다음에 음양측신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8번 문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야. 그치? 요거죠. 요거. 주로 그리고 이때 여기에 닿아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주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주로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니까 물이 포함되면 내가 뭐라고 그랬지? 녹는 점, 용융점을 낮출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물이 포함됐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녹는 점은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정상인 거지.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물이 포함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왜? 물이 분자간의 인력을 감소시켜서 녹는 점을 약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요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판에 섭입해서 들어가는 판이 함수광물이 멘틀에 물을 공급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녹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 곡선은 없어. 얘는 현무암이지만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 얘는 물이 포함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의 곡선은 없다.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증가한다. 지하의 온도가 요거고요. 땅 깊숙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온 증가율이라고 한다 그랬어. 맞아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A 과정을 통해 용융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A는 요 과정입니다.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땅의 온도인데 얘가 온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쪽을 넘어갈 수가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용융될 수 있지. 그래서 이거 맞아. 됐죠? 그 다음에 디귿. B 과정의 예로는 해령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B는 뭐냐면 지금 요 지점에서 위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가면 온도 증가가 아니야. 온도 증가는 X축이야. 얘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깊이가 얕아졌다는 얘기니까 압력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해령 아래에서 압력이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해령에서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열점에서도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문제하고 연결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섭입대 나왔으니까 정리하자고요. 자, 요 C 지점은, 자, 섭입대가 들어가면서 판 밑에 멘틀 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뭡니까?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이 되는 거야. 아까 거기 자리는 없었지? 이건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이라서 물이 함수광물이 용융점을 낮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C가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대륙의 밑에 하부를 어떻게? 녹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합쳐지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던 거지. 요거는 이번에 지구과학 2, 너희들이 선배들 지구과학 2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똑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알았지? 이거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A는 주로 유문암질이다. A는 어디 있는 게 A니? 여기 있군요. 내가 요거 생각 못했다. 요건 해령이니까 요거 현무암질이죠. 그치? 아까 해령에서 현무암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마그마의 생성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생성 온도가
B보다 높냐? 현무암은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 맞는 거지. 그래, 니은도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C는 물에 의한 암석의 용융점 하강으로 생성된다. C는 용융점 하강으로 형성된다. 맞죠. 요 똑같은 지문이 올해 지금 지구학 2에서 또 선배들이 보는 6월 평가 모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면은 뭐를 물어봤냐면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의 화학 조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딴 거 보지 말고요. 우리가 마그마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SiO2의 함량입니다. 얘만 보자고요, 얘만. 다른 것도 뭐 볼 필요가 없어, 사실은. 아니, 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어쨌든 얘만 보자고요. 그럼 SiO2 함량이 얘는 이만큼이니까 요게 SiO2죠. 맞네. 그럼 얘는 무슨 색이죠? 밝은 색을 떼요. 그죠? 그리고 SiO2 함량이 많으면 점성이 크다 그랬지.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얘는 지금 전체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 얘는 SiO2의 함량이 얘들아 A에 비해선 적어. 그죠? 그럼 얘는 밝은 색이 아니라 좀 어두운 색을 떼죠. 왜요? SiO2 함량이 적다는 얘기는 나머지 철이라든가 이러한 금속 광물의 어떤 금속 원소의 함량이 많다는 얘기고 이 말은 어두운 색을 띈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옳은 거래요. A는 현무암질 마그마이다. 자, 얘는 밝은 색이니까 현무암질이 될 수 없죠. 얘가 현무암질이죠, 오히려. 된다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철과 마그네슘 함량비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어두운 색이니까 얘가 현무암질이고 자, 철과 마그네슘 함량비가 B가 A보다 많죠. 맞아요. A보다 B에서 생성된 암석의 색이 밝다. 어둡죠?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대로 하자면 얘가 현무암질, 얘가 유문암질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퇴저감에 대해서도 나왔네요. 자,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순서 기억합니까? 자,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살짝 정리해 볼까요? 요것도 암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증발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퇴적물들이 운반돼서 쌓여요. 쌓였는데 이때부터 퇴저감이 되는 게 아니라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에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중력에 의해서 눌러주죠. 그러면서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줄어들어요. 공극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극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 공극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다져지는 작용이었죠. 다져짐. 그리고 얘를 좀 어려운 말로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지? 압축작용. 누른다 그래서 압축작용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지. 그래도 여전히 공극은 있지. 그럼 그 공극을 여러 가지 이온에 있었던 철질이라든가 규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메꿔준다 그랬잖아. 그것을 우리가 자 시멘트화 작용,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굳어짐. 그지? 굳어짐이라고 한다 그랬어. 굳어짐. 그리고 얘는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교결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많아서 죄송해요.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공극이 감소하고요. 여기서 나머지 이제 공극을 더 감소시킨다라고 상황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퇴적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둘의 이 과정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속성작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에서 퇴적물들이 무게에 의해 다져진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극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공극이 컸는데 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져짐. 그죠? 다른 말로 무슨 작용? 압축작용. 그래서 맞아요. 니은 B에서 교결물질이 퇴적물을 접착시킨다. 맞죠? 여기 이제 교결작용이니까 교결물질이 있으니까 접착시키는 거 맞고요. 이때 교결물질은 자 여러 가지 광물질, 철질이라든가 규산질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역할을 한다.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사암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사암은 무슨 암이죠? 퇴저감입니다. 퇴저감 중에서도 쇠설성 퇴저감이니까 이와 같은 과정 맞습니다. 정답은 그느드. 다 맞네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퇴적 구조도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 문제는 아무래도 시험 범위 자체가 좀 좁다 보니까 한 단원에서 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체 범위가 돼버리면 한 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퇴적 구조인데 자, 요거 뭐였죠? 사층리. 기억나지? 자, 사층리는 얕은 물가나 혹은 사막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 사층리에 이 발달되어 있는 이 경사 방향을 보고서 퇴적물이 공급되어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층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퇴적물들이 공급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자
물 속에 있었던 곳이 물 위로 노출이 돼서 만들어진 완전히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건조기후.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물결 모양의 흔적이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연흔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도 얘기했었냐면 이러한 퇴적 구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당시 퇴적될 당시의 환경. 두 번째는 지층의 역전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역전 구조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가로부터 퇴적물에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맞고. 나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주로 형성된다. 연은하고 건열은 수심이 깊으면 안 돼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수심이 깊은 곳은 참고로 뭐였습니까? 말로 할게. 점이, 층리. 기억나지? 기억해 두세요. 네, 틀렸어요. 가나다로부터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고 역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정답은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제 단층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지? 상상력을 발휘해라. 뭐였지?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윗상자니까 역단층.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그리고 상반의 정의는 뭐였어? 상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층선,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게 상반이야. 아, 단층면에 대해서 얘가 위에 있네. 그럼 얘가 무슨 반? 상반. 그럼 얘는 뭐야? 하반. 봤더니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상상 여기 역단층이니까 얘는 반대니까 얘는 무슨 단층? 정단층이고. 정단층은 얘들아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뭐?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판 구조론에서 양쪽으로 판이 벌어지는 경계가 뭐였지? 발산 경계.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도 이게 많이 만들어진다. 정단층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자, 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 위로 이동한 게 아니라 밑으로 이동했으니까 틀렸고 장력 맞고 정단층 맞네. 아이고 너무 쉽네요. 니은 디귿이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자, 우리 PD님이 지금 빠르게 문제풀이가 진행되니까 굉장히 신기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자, 보자. 14번 문제. 자, 이거 지사의 법칙이야. 자,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자. 지사의 5대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그지? 지층 누중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동물군 천의 법칙, 그 다음에 동일과정설,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 물론 이제 다른 법칙도 있긴 하지만, 그지? 포획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사의 법칙을 따졌을 때, 자, 일단 기억을 보자. 먼저 쌓인 지층이 나중에 쌓인 지층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단, 뭐는 없었다? 지층의 역전은 없었다. 이것도 가정을 하시고요. 이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관입의 법칙하고 뭐가 있어? 동물군 천의 법칙이 있는 거니까 문제 볼게요. 기억은 지층 누중의 법칙이야. 맞아. 니은에는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안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관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마그마가 관입해서 뚫고 들어간 거니까 관입된 애가 나중에 들어온 거야. 그지? 그래서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안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생 C, 지사학의 법칙을 통해 지층의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구했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가지고 반감기를 계산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지사의 법칙은 상대 연령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 자, 그래서 학생 A와 B가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자, 세 번째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인접한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도 잠깐 상기시켜보자. 두 가지가 있어서 지층에 대비해서. 첫 번째는요. 인접한 지역을 대비할 때는 이벤트가 되는 지층. 예를 들면 화산 활동이 있었다. 응이암. 혹은 석탄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층. 열세가 된다 그래서 열세층. 이 열세층을 기점으로 해서 인접한 지역의 어떤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만들어졌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조금 지역이 서로 멀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표준화석, 화석을 동일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령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간에 문제 조건에서 인접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응이암이 있어. 얘가 뭡니까? 건층.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열세가 된다 그래서 열세층. 그럼 이 열세층을 먼저 색깔을 한번 칠해보자고요. 응이암이 지금 색깔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요게 응이암이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응해함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응해함이 있어. 그럼 이 지역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났을 때 동일한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응해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개는 전부 다 동일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자체로. 요거 갖다 따지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응해함층에는 잠깐만. 응해함층이 건층으로 가장 적절하다. 맞습니다. 자, 맞고요. 가장 오래된 지층은 A에 존재한다. 자, 응해함 밑에 얘가 있어. 근데 얘는 응해함 밑에 얘가 있어.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지층이네. 시대가 비슷했겠지. 근데 얘는 이제 밑에 없어. 근데 얘 밑엔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뭐 하물며 얘 밑에도 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가장 오래된 층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어. B와 C의 여감층은 동일한 시기에 퇴색된 것이다. 자, 여감이 어디 있냐면, 자, 요게 여감이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선 여감이 누구냐면, 얘가 여감이야. 근데 봐봐. 이 여감은 이 응해함층의 밑에 있고, 요 여감은 이 응해함층의 위에 있으니까, 둘 다 여감이라고 해서 같은 시대에 여감이 쌓였다는 말은 안 되잖아. 여감은 얘들아, 특정 시기에만 쌓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건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건층보다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더 최근이고 얘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판상전리하고 주상전리 나와 있습니다. 자, 전리도 우리 기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전리가 두 가지가 크게 있었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주상전리라는 게 있었고요. 주상전리.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판상전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자, 주상전리는 뭐였지? 마그마 용암이 지표로 나와서 흐르다가 급격한 냉각에 의해서 수축돼서 부피가 수축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피가 감소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균열이 생긴 게 주상전리야. 그럼 마그마가 나와서 지표로 흐르다가 식은 거니까 용암이 흐르다가 식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분출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이야? 주로 화산암. 화산암에서 주상전리가 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하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관입돼서 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랫동안 침식 과정을 받아서 깎인 다음에 얘가 융기에서 노출이 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거지. 땅 속에서는 압력이 컸는데 지표로 나오니까 압력이 감소하고요. 이 압력 감소 때문에 이 암석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얘가 균열이 생긴 거. 이게 판상전리죠. 그럼 얘는 마그마가 관입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화산암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심성암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가하고 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림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둥 모양처럼 되어 있죠? 육각 기둥 모양처럼. 얘가 주상전리야. 여기 제주도 가면 왜 주상전리 있잖아. 그치? 물론 딴 데도 있지만. 자, 어쨌든 여기가 주상전리니까 얘가 주상전리. 얘는 판상전리야. 양파 껍질 모양으로 압력 감소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가는 화산암이 아니라 나가 화산암이니까 틀렸어. 가는 융기로 인한 압력 감소. 요거는 이제 가에 대한 설명 맞네요. 요게 판상전리니까. 그 다음에 나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 생성된다. 맞네. 요게 주상전리 정의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좋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자, 딱 보니까 부정합인데 자, 내가 오늘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합 중요합니다. 부정합. 알았지? 기저여감. 요게 이제 기저여감이죠. 기저여감이 나타나면 무조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부정합이 있었던 거야. 부정합은 오랜 시간적 단절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합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지층의 시간의 간격이 많기 때문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합이 있는 경우에 기저여감이 무조건 있어야 부정합이 아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기저여감은 없지만 잘린 느낌이 드는 지층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있으면 땡큐고 없어도 부정합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지층은 오랜 시간적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문제 바로 갈게요. B의 기저여감에는 A 암석 조각이 있다. 자, 얘들아, 이거 잘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부정합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밑에 있는 지층이 융기에서 깎여서 다시 침강된 다음에 다른 지층이 쌓인 게 부정합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융기돼서 침식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 침식된 부스러기가 위에 지층에 올라탄 게 기저여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저여감은 누구 거야? 이 밑에 있는 지층 거야. 밑에 있는 지층 거지? 그래서 A의 지층에 있는 게 아니야. 틀렸어.
C에서 습곡 구조가 발달한다. 자, C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습곡 구조가 있고요. 지금 이 습곡에서 이 부분은 밑으로 파여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향사.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배사 구조. 자, 이거 맞는 거야. 자, 사함층과 석회암층 사이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방금 얘기한 거니까 맞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가기가 힘드네. 자, 18번. 자, 18번. 자, 18번 문제는요. 지질시대에 나왔는데요. 미안하게도 지질시대에서, 뭐 내가 미안한 건 아니지만, 지질시대에서 여러분들 표준화석이 어떤 시대의 표준화석인지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았지?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 강의에서 완자교재 할 때 자세하게 외워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보자. 화폐석 메모드. 뭐지? 무슨 시대지? 신생대. 좋아요. 신생대. 카메라에서 소리 들렸어. 신생대. 이렇게. 자, 그 다음 B를 봅니다. 공룡, 암모나이트. 아, 좋아요. 자, 중생대. 잘하네. 자, C를 봅니다. C는 삼엽충, 엽충이, 갑주어, 어류의 시조, 방수충. 아, 고생대.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표준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A는 신생대 맞고요. 지지시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고중신이니까 CB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찜은 트레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세분화할 수 있는 시대는 B다. 자, 기억나니?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만 이해할 텐데 컴온, 캄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주세요. 134개. 미안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리 해설 강의지만 우리 외워봅시다. 이게 캄하고 오실 때, 내가 완자 들은 학생들은 얘기했는데 오실 때, 그지? 지금 선생님 좀 국어 잘 못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암기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오실 때. 캄하고 오실 때. 자, 뭐를 달라고요? 석탄과 페인트를 주세요. 외워야죠. 석탄과 페인트를 주세요인데 나 국어 못한다고 욕하지 마. 주세요가 아니라 뭐야고요? 주세요. 몇 개? 그럼 몇 개? 134개. 134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이렇게 정리했었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6개가 고생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까지가 고생대. 고생대. 고생 좀 했네. 자, 그 다음.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알았지? 오해하지 마세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 다음에 134개니까 백악기. 요 3개의 기가 들어가는 게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전기가 3기, 후기가 4기. 여기 신생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요 3가지가 들어가는 게 중생대. 됐죠? 그러니까 B다. 맞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2문제 남았습니다. 자, 19번인데요. 자, 19번은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아까 얘기했던 절대 연령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 절대 연령은 그 암석의 실제 연령을 알 수 있는 거고, 단순히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상대 연령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공부를 했었냐면 원소 양이 처음에 100이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를 일으키니까 점점점 그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래서 이 X는 뭐가 되는 거야? 모원소. 모원소. 그치? 그런데 이 모원소가 왜 줄어들었지? 모원소가 붕괴를 일으키면서 모원소의 일부가 뭐로 바뀌어? 자원소로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이 처음에 100% 있었던 모원소가 자신의 양의 절반으로 성분이 바뀔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반감기라고 하고요. 이 반감기는 항상 동일한 암석이라면, 어쨌다, 동일한 원소라면 항상 반감기는 일정하다.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0이었다가 올라가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원소. 자원소. 옛날엔 딸원소라고도 하는데 요즘 딸원소라는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남녀 불평등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딸원소, 자원소 둘 다 있어야 돼. 자, 그렇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딸원소?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자원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지금 50%가 되는 거지. 자신의 양의 절반이 되는 요 지점이 반감기야. 자, 반감기가 얼마야? 억년이니까. 2억 년이 반감기야. 이 방사성 원소는 2억 년이 반감기라고. 그럼 반감기가 2번 있으면 4억 년. 3번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의 양이 감소할수록 Y 양은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 X의 반감기는 2억 년. 당연한 얘기. 기억은 1대 7이다.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기억이 뭐니? 야, 나 기억이 안 보여. 여기 있다. 자, 쏘리. 기억은 뭐냐면 절대 연령이 4억 년 나왔어.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있었던 거야?
반감기가 2번. 그죠? 2번 있었던 거야. 그럼 봐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B로 나타내는 거하고 여러분들 그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내는 거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양의 절반이 바뀌었어. 반감기 한 번.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게 X였고, 요게 이제 Y가 됐겠지, 그지? Y가 됐겠지? 얘가 이제 원래 원소, 모원소야. 그지? 근데 얘가 또 남아있는 거에서 다시 절반으로 바뀌어. 그럼 얘도 이제 Y가 되는 거지. 그지? 자원소로. 그러면 얘는 전체 요렇게 연결하면, 그지? 전체 중에서 남아있는 모원소는 4분의 1이 남아있는 거지. 4분의 1, 그지?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 1대 3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니까 B로는 1대 3이야. 가끔 1대 4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1대 7이니까 볼 거 없네. 틀렸지. 1대 7이 될 수가 없어. 1대 7은 3번 와야 돼, 반감기가. 됐지?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을이 정답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과거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을 나타낸 건데, 자, 여기 이제 20번 문제로 나왔네요. 빙하 시추코어. 빙하코어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대기의 성분, 특히 CO2라든가 수증기 같은 것들의 성분을 조사해서 현재와 기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온실기체니까 이때 현재랑 비교했을 때 많았다. 그러면 온난했다는 얘기고, 적었다 그러면 한랭했다는 얘기지. 또 여기서 뭐가 있었지? 빙하를 갖다가 우리가 뭐를 연구하죠? 산소 동연소비.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산소 동연소비인데, 자,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비를 연구했을 때 요것은 기온 T와 뭐한다? 비례한다. 어디에서? 빙하 속에서.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 물론 여기서 이제 살짝 언급은 아니고 뭐 비슷한 연관관계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하나쯤 나올 수 있거든.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원리적인 내용은 내가 완자에서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이테야. 나이테는요, 얘들아, 1년에 한 번씩 생기는데 이때 겨울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태양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 생장 속도, 식물의 생장 속도가 느려져서 그때 밀도가 증가하면서 선이 생기는 게 바로 나이테야. 그래서 여름에는 생장이 많이 되고 겨울에는 생장이 조금 되니까 1년에 하나씩 생기고요. 그리고 이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후가 온난했다는 거고, 좁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후가 한랭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호화석인데, 산호화석 같은 경우는 얘는 그 시기에 환경을 알 수 있는 시상화석 중에 하나였고요. 산호하고 고사리가 주로 많이 나오죠. 산호 같은 경우는 얘는 바다죠. 얕은 바다고요. 그 다음에 온난했습니다. 온난하고요. 바다 환경이었다. 얕은 바다. 고사리가 나왔다면 육지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가의 내부의 기포를 분석하여 과거 대기의 조성을 할 수가 있다. 자, 맞습니다. 나가 조밀한 시기는 온난다습한 게 아니라 나가 조밀하다는 얘기는 한랭했다. 이건 틀렸어. 다가 발견되는 지층은 퇴적될 당시 차갑고 깊은 바다. 차가운 게 아니라 온난했어. 그리고 바다도 좀 얕은 편이야. 틀렸습니다. 정답은 뭐가 맞다? 기억이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무리했고요. 쌤이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으나 만약에 잘 보지 못할 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정리를 좀 많이 안 한 거죠. 시간을 좀 덜 투자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개정 교과가 된 후에 본 어떤 모의고사라는 의미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